박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반기문 장관님을 비롯해서 외교부 전 직원들이 열악한 그 외교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정상 외교를 뒷받침하고 또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또 한미 동맹 관계의 관리,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산적한 그 외교 현안을 잘 처리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높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 오늘 뭐 많은 의원님들도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외교부에 대한 이런 비판은 우리 외교부 직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 믿음, 기대의 반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가일층 분발하셔서 이런 국민들의 기대를 저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여러 의원님들이 앞서 그 균형자 역할에 대해서 많은 발언들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장관께서 설명하신 그 균형자 역할의 그 개념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에 그 세력균형 차원에서 어떤 개념이 아니고 평화 촉진, 동북아에서의 그 평화 촉진을 위한 균형자로서의 새로운 개념이다라는 말씀과 또 용어도 사실은 진화를 한다라는 그 장관의 그런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균형자 역할을 논하는 과정에서 동맹을 논할 때는 동맹에 대해서는 균형자 역할에 대해서는 과거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을 하면서 동맹관계에 대한 그 개념은 과거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일종의 그 미스매치가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맹은 좀 우리 정부의 많은 분들이 동맹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그 이해가 갑니다. 또 상당히 그러한 평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19세기적 또는 20세기 냉전 시대의 동맹 관계에 대한 그 평가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인류 보편적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동맹의 기준을 단순히 그 단기적인 그 국익 달성을 위한 외교적 수단 여기에만 동맹의 그 기준을 두어서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것이 동맹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그 오해를 주는 행동은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동맹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하고 공동의 가치를 나눌 수 없는 나라하고는 사실은 동맹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관계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측면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 이중잣대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좀 더 전향적인 그 입장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도 받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대외 정책의 신뢰도도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 우선 그 동맹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참 좋은 점을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맹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 이제 50년간 일방적으로 미국의 그 군사 원조에 의존하던 이런 그 개념이 많았는데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동맹 관계가 아주 역사적이고 중요한 그 전환기를 거쳐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전환기를 거쳐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이고 이제 역동적인 이런 동맹 관계를 만들자. 이것이 이제 노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하고 좀 비전으로 제시를 한 과정이고 아마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동맹의 이러한 것이 어떨 때는 우려도 나오고 좀 걱정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아주 건전한 방향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지금 동맹관계가 발전이 되고 있고 상호 윈윈하는 상호 이런 그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 인권 문제 김문수 의원님 저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저 한반도의 그 특수한 상황, 우리가 참 숙명적으로 이 남북한이 분단되면서 이 북한을 좀 이 북한과 화해를 하고 이 교류 협력을 통해서 민족과 화해를 도모하고 동질성을 좀 도모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아주 고심에 찬 그 논의 끝에 이렇게 기권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이중잣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데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그건 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이 북한의 여러 가지 이 변화라든지 이런 걸 갖다 계속 촉구를 해가면서 또 우리 정부 입장을 또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다음은 김숙 미주국들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마음은 흡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제가 질의에 앞서서 그 국회 쪽에서 본 그 소견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아프간 그 인지 사태 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 우리나라와 같은 그 중견 국가로서는 가치 중심의 외교 정책을 수립을 하고 이것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그 국제사회에서의 그 우리나라의 국가로서의 품격, 인테그리티를 계속 유지하면서 또 강대국 사이에 끼인 우리의 그 지정학적 그 위치에서 오는 외교적 분리를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사태와 정부의 그 해결 노력 결과를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정부가 앞으로 두고두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교훈을 준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와 가까운 몇몇 그 우방국들이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의 그 협상 문제를 우리 정부는 뭐 장관께서 협상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정부의 그 실질적인 그 협상 그 사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도 우리가 잘 좀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정부가 조기에 국회에 제출한 것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미국 시장의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뭐 미 의회가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가 생각할 거 없이 우리 국회가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실시한 그 여론조사에 의해도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FTA의 그 조기 비준을 지지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갑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농촌 지역 출신 의원님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그 피해 대책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저는 아직 대통령께서 직접 좀 우리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 장관님께서 대통령께 좀 적극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번 정기 국회 중에 비준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외교통상부 장관이 수행원에 그 포함 안 되신 것은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교부가 남북 문제에 있어서 우리 특히 송민순 장관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북 관계라는 것은 91년도에 우리가 체결한 그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나옵니다만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색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그 수행원에 포함 안 됐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러나 어제 그 이재정 통일부 장관께서 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의미 있는 결실이 과연 무엇인지 또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총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러면서 우리 송민순 장관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또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과정, 소위 그 피스 프로세스 이야기가 많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평화체제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논의에 있어서 우리의 아주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자세가 꽤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금 그 최근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제도 뭐 야당 의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이제 확정된 후에 미국에 뭐 불과 수시간 전에 알려줬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정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면서 그간 사실은 수백 개월간이 걸쳐서 미국과 정상회담의 필요성이라든지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에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 그렇게 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김만복 원장이 8월 2일, 3일 1차 방북을 하고 돌아와서 8월 3일 날 실질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고 다시 2차 방북을 하고 8월 5일 날 개최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그게 일요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월, 화, 양일간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8월 4일 날 발표했는데, 그 직전에 미국에 통보를 해줬다는 것은, 그게 사실이라면 한미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보면 지금 6자회담 5개 실무그룹 회의 중에서 가장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일북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월 초에 개최된 그 울란바토르 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납치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일본이 그 납치 문제를 그 핵 문제 해결과 거의 그 동급에 놓고 병행해서 뭐 해결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납치 문제가 갖고 있는 일본 국내에서의 그 여러 가지 중요성 같은 것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북측에 전달해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 지금 미국과 일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송 장관님 답변을 먼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그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 한미 간의 협의는 가급적 그 충실히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러한 상황을 미국 쪽에도 좀 알게를 했고, 그다음 마지막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용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정해지는 과정에서 급박하게 움직이면서 조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후에 그걸 또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북 이 부분도 좋은 말씀이고, 또 일북 관계가 좀 돼야 북 비핵화, 뭐 일북 관계가 평화체제하고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북한이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고자 지금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미국과 특히 긴밀한 그 공조를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교부에서는 그러한 점에 좀 차관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NNL 문제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좀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송 장관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NNL은 뭐 여러 가지 그거 자체가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라든지 또는 경제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그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앞으로 남과 북이 계속 협의한다 이렇게 합의를 해주고 실질은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북이
이 문제를 거론할 경우에 거론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저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이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문제 자체도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거 현재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관계 진전 상황으로 볼 때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북한은 보면은 군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성이라든지 금강산, 특히 내군강 관광을 제가 최근에 하고 왔습니다만 북으로서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을 남측에 거의 완전히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한 우리 송 장관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NLL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 기본 합의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속 합의서가 있고 그 합의서의 틀에서 하고 이 합의서라는 것은 그걸 깔고 있는 배경은 남북 간 간의 신뢰 구축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을 논의하는 그 자체가 신뢰 구축의 한 부분이고 또 군사 또 안보 부문에서 신뢰 구축은 비핵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신뢰 구축 과정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에 합의된 틀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자 합니다.